한국 KTX라고? 그건 미친 짓이야. 시속 250km밖에 못 달리는 열차가 우리 사막을 누빌 자격이 있겠습니까? 스페인 탈고는 이미 330km, 프랑스 TGV는 320km를 넘긴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검증된 유럽이나 러시아 기술을 써야 한다고, 그게 상식이라고 모두들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막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열차에 인위적으로 모래를 쏟아붓는 모습을 본 현지 전문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미친 짓을 왜 하는 거지? 그런데 바로 그 미친 짓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도대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사막을 가로지른 아프로시옵의 진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라힘 카리모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청 기술혁신부 국장으로 일하고 있죠.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 놓인 긴급 보고서를 보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구간 운행 전면 중단. 이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60년 된 구소련 철도가 드디어 한계에 다다른 거였습니다. 철도청 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즈베키스탄 물류가 완전히 마비될 것 같습니다. 운영부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마르칸트는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실크로드의 심장이었던 그곳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국장님, 러시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기존 철도 현대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제안은 결국 또 다른 의존일 뿐이라는 걸요. 6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묶어두려는 거였죠. 그때 중국 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속철도를 건설해드리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독일 지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힘 국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도청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볼 것인가.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현대로템이라는 회사인데 사막 환경에 특화된 고속철도 기술이 있다고 하네요. 한국이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의외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철도 강국은 독일, 프랑스, 일본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사막 고온 테스트와 혹한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다고 합니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기후가 바로 그거거든요. 여름엔 사막 더위에 시달리고 겨울엔 시베리아 한파가 몰아치죠.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해보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 기술이 우리 땅에서 통할까요? 사마르칸트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한국에서 온 자료를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단순히 열차 사양만 나열한 게 아니라 실제 극한 환경에서 테스트한 영상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모래바람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열차, 영하 30도에서도 정상 작동하는 시스템들. 이런 걸 보여주는 업체는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요. 동료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찾던 답일지도 모른다고요. 라힘, 정말 괜찮겠어?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사마르칸트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해요. 그것도 우리 힘으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낀 첫인상은 정확성이었습니다. 공항철도가 시간표대로 정확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미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현대로템 본사에서 만난 김상무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라힘 국장님, 저희는 먼저 테스트 센터부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테스트 센터요? 네. 우즈베키스탄 환경을 재현한 시설이 있거든요. 창원 공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환경 시뮬레이션 챔버 안에서 열차가 각종 테스트를 받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사막 환경 테스트입니다. 기술자가 설명하면서 모래를 열차에 분사하기 시작했어요. 실제 사막의 모래바람을 재현한 거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모래가 열차를 덮쳐도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필터 시스템을 보시죠. 다른 기술자가 열차 하부를 열어 보여줬어요. 사막 모래가 들어와도 엔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함께 온 우즈베키스탄 기술자 알리셰르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국장님, 이런 테스트는 처음 봐요.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이런 걸 보여주지 않았는데. 오후에는 혹한 테스트를 봤습니다. 영하 40도로 설정된 챔버에서 열차가 시동을 거는 모습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 겨울이 혹독하다고 들었습니다. 김상무가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모든 데이터를 공개해 주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기술 이전도 포함해서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핵심 기술은 절대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더 놀라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6개월간 교육받게 하면 어떨까요? 6개월이나요? 그런 비용은 저희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숙식비까지 포함해서요. 알리셰르가 저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국장님, 이런 조건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에는 실제 운행 중인 KTX를 타봤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커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이 기술을 우즈베키스탄 환경에 맞게 조정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특별 사양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우리와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구나. 단순히 장사가 아니라 진짜 협력을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알리셰르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들은 우리가 성공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타슈켄트에서 반응이 어떨지. 그날 밤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본국에 보낼 공식 보고서였어요. 한국 기술은 우즈베키스탄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현대로템에서 깜짝 선물을 줬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기가 그려진 열차 모형이었어요. 언젠가 이 열차가 사마르칸트를 달리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김상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형을 받아들면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요. 타슈켄트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기술 검토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방면에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라힘 국장, 러시아 측에서 긴급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알려줬어요. 러시아 철도 공사 대표단이 타슈켄트에 직접 왔습니다. 평소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카리모프 국장, 우리는 60년간 함께 해온 파트너 아닙니까? 러시아 대표가 말했어요. 갑자기 왜 다른 나라 기술을 검토하시는 거죠? 기술적 검토는 당연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그들의 압박은 거셌지만 저는 한국에서 본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막 모래 속에서도 멈추지 않던 열차, 영하 40도에서도 정상 작동하던 시스템들 말이에요. 며칠 후 중국 대표단도 왔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의 우선 대상국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안 역시 결국 또 다른 의존 관계를 만들 뿐이라는 걸요. 그때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직접 테스트를 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현지에서요? 네. 실제 우즈베키스탄 사막에서 극한 환경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모두 자국 시설에서만 테스트를 보여줬거든요. 한 달 후 한국 기술진이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건 완성된 열차가 아니라 테스트용 시제품이었어요. 키즐쿰 사막에서 벌어진 테스트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열차에 인위적으로 모래를 뿌리면서 내구성을 확인하는 모습을 본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은 모두 놀랐어요. 저런 테스트는 처음 봅니다. 알리셰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우리 환경을 이해하고 있네요. 섭씨 48도의 뜨거운 사막에서도 열차는 문제없이 달렸습니다. 에어컨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했고 모래 필터도 제 역할을 했어요. 이제 겨울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말했어요. 그들은 겨울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였습니다. 12월 영하 25도로 떨어진 사막에서 두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업체 열차들은 이런 추위에서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열차는 달랐습니다. 시동이 걸리는 순간부터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청 기술팀장이 말했어요. 이런 성능은 처음 봅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고받은 미르지오예프 대통령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날 한국 기술자들은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공개했습니다.
엔진 내부부터 제어 시스템까지 모든 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투명성은 처음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업체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 대통령께서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라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대통령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건 단순한 열차 구매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바꿀 기회가 바로 이거라고요. 한국 기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알려지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에서 고위급 대표단이 다시 왔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리모프 국장, 우리는 전통적 파트너 아닙니까? 러시아 철도공사 부사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60년간 함께해온 관계를 하루아침에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러시아의 압박은 단순한 상업적 경쟁을 넘어선 것이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의 철도는 러시아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술을 도입하면 호환성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 호환성이라는 게 결국 의존성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독립적 운영 능력입니다. 독립적 운영이라고요? 그런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열차 하부 구조가 완전히 분해된 모습, 모든 부품이 공개된 장면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기술을 우리에게 이전해주겠다고 합니다. 설계도까지 포함해서요. 러시아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조건이면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입니다. 독립적으로 정비할 수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더 큰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라힘, 너무 성급한 것 아니야? 동료 국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다른 분야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게 뭡니까? 계속 남의 기술에 의존할 건가요?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추가 제안을 한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기술자 전원을 대상으로 1:1 맞춤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1 맞춤 교육이요? 네.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춰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알리셰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하지만 러시아의 압박도 더 강해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서방 기술을 선택한다면 기존 협력 관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들어왔어요.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위험한 선택인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해봐요. 계속 남의 기술에 의존하며 살게 할 순 없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르지우예프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리기로 한 거예요. 대통령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즈베키스탄은 영원히 기술 종속국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 저는 한국과 러시아의 조건을 비교해서 설명드렸어요. 기술 이전 범위, 교육 프로그램, 장기적 파트너십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흥미롭군. 하지만 정치적 부담은 어떻게 할 건가? 대통령님, 진정한 독립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길이 맞다고요. 2010년 11월 우즈베키스탄 정부 청사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르지우예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고속철도 도입 최종 결정 회의였어요. 회의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3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어요.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 각 업체별 장단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외교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러시아는 전통적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과의 호환성도 장점이고요. 경제부 장관이 이어서 말했어요. 중국은 1:1로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 기술에 대해 설명할 차례였어요. 대통령님,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단순한 열차 구매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술 독립의 기회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열차 하부 구조를 완전히 분해한 모습입니다. 다른 업체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막 테스트 장면입니다.
저는 키질쿰 사막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생했어요. 우리 땅에서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관심을 보였어요. 사막에서 직접 테스트했다고요? 이건 실용적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육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넣었어요. 한국은 우리 기술자 80명을 6개월간 무료로 교육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경제부 장관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조건이면 비용이 더 비쌀 텐데요. 오히려 총 비용은 비슷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독립적으로 정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외교부 장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이미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회의실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어요. 정치적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대통령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라힘 국장,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확신하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그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으로 기술을 나누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말이에요. 네, 대통령님. 이건 우즈베키스탄이 진정한 철도 기술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됐어요. 하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러시아 2표, 중국 3표, 한국 4표, 그리고 기권 3표.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기권표가 많아서 재투표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국에 투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자립 능력입니다. 최종 결과는 한국 5표로 결정됐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라힘 국장, 이제 당신이 책임지고 추진하세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대통령님.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해냈어요. 드디어 우리 손으로 철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 기술 도입이 결정된 후 가장 먼저 시작된 건 사람의 교류였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우즈베키스탄 기술자 80명을 선발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일이었어요. 알리셰르를 교육 총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였지만 한국행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었어요. 국장님, 정말 6개월이나 한국에 있어야 하는 건가요? 가족들이 걱정하는데. 알리셰르,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에요.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미래를 배우러 가는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을 맞이한 건 예상과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현대로템 임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환영해 준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국기까지 들고 말이죠. 환영합니다. 우즈베키스탄 기술자 여러분. 알리셰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국장님, 여기 분위기가 정말 다르네요. 마치 동료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첫 주부터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우즈베키스탄 팀을 위해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거였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춰서 말이죠. 저는 전기 시스템 전문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기술자 파르후드가 말하자 한국 측에서 즉시 전기 시스템 전문가를 배정해줬어요. 그럼 파르후드 씨는 이 차장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차장님은 KTX 전기 시스템 설계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알리셰르가 제안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사막 모래가 많아서 필터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럼 우즈베키스탄 환경에 맞춘 특별 사양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걸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구나. 3개월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공동 사막 테스트 센터 설립이 발표된 거였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철도 기술을 공동 개발하게 됩니다. 현대로템 사장이 발표했어요.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도 연구 개발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알리셰르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국장님, 이건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다니. 마치 우리가 진짜 주인이 된 기분이에요. 단순히 받아쓰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교육받는 동안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은 매주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저는 매번 감동받았습니다. 오늘은 사막 대응 시스템을 직접 조작해봤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모든 조작법을 가르쳐줬어요. 숨기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열차 하부 구조를 완전히 분해해서 조립하는 실습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했어요. 4개월째에는 더욱 특별한 소식이 왔어요.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한국 철도 기술 개량 작업에 직접 참여하게 된 거였습니다. 파르후드의 사막 대응 아이디어가 실제로 적용됐습니다. 알리셰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 의견을 정말 소중하게 받아들여줘요. 5개월째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준비 작업이 본격화됐어요. 아프로시옵이 도착할 정비소 건설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국에서 교육받은 기술자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거죠. 국장님, 이번 정비소는 정말 우리 것 같아요. 정비소 건설을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설계했거든요. 6개월 교육이 끝나갈 무렵 한국에서 마지막 깜짝 선물이 왔어요. 우즈베키스탄 기술자 전원에게 철도 기술 자격증을 수여한 거였습니다. 이 자격증은 여러분이 최신 철도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수여식에서 현대로템 사장이 말했어요. 알리셰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20년 철도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뿌듯한 적은 없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 손으로 고속철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온 기술자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전문가들이 된 거죠. 국장님, 이제 정말 준비됐습니다. 알리셰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아프로시옵을 우리 손으로 운영할 준비가 말이에요. 2011년 8월, 드디어 우즈베키스탄 맞춤형 아프로시옵이 타슈켄트에 도착했습니다. 타슈켄트 중앙역에서 열린 도착 행사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우리 기술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국장님, 이제 정말 우리 열차네요. 알리셰르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6개월간 한국에서 교육받은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첫 시범 운행은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344km 구간이었어요. 하지만 운행 당일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모래폭풍이 몰려온 거예요. 국장님, 오늘 운행이 가능할까요? 정비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 저는 한국에서 본 사막 테스트가 떠올랐어요. 알리셰르, 아프로시옵은 이 정도 모래폭풍에는 문제 없다고 했죠? 네, 한국에서 더 심한 조건에서도 테스트를 통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처음이라. 당일 오전, 기온은 섭씨 45도까지 올라갔어요. 모래폭풍까지 겹쳐서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로시옵은 문제없이 시동이 걸렸어요. 엔진 온도 정상, 모래 필터 시스템 정상, 모든 시스템 그린입니다. 알리셰르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보고했어요. 오전 10시 정각, 첫 아프로시옵이 타슈켄트를 출발했습니다. 저는 운전실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어요. 우즈베키스탄 평원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아프로시옵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속도 시속 200km 돌파. 기관사가 외쳤어요. 모래폭풍 속에서도 아프로시옵은 마치 은색 화살처럼 달렸습니다. 중간 정차역인 지자크에 도착했을 때 역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조용하네요. 한 승객이 감탄했어요. 이렇게 빨리 달리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에어컨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다른 승객이 말했어요. 밖은 45도인데 여기는 시원해요. 사마르칸트에 도착했을 때는 정확히 예정 시간이었어요. 1분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정시 도착률 100%를 기록한 거죠. 알리셰르, 해냈어요. 저는 그를 꼭 안아줬어요. 정말 해냈다고요. 국장님,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정말 우리 것이 됐으니까요. 사마르칸트 역에서는 더 큰 환영 행사가 열렸어요. 시민들이 아프로시옵, 아프로시옵 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미르지우예프 대통령께서도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철도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린 날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아프로시옵 첫 운행 소식이 톱뉴스로 다뤄졌어요. 실크로드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다른 거였어요. 운행 후 정비 과정에서 우리 기술자들이 모든 걸 스스로 해낸 거였습니다. 사막 모래 제거 완료, 필터 교체 완료, 이상 없습니다. 파르후드가 보고했어요. 하부 구조 점검 완료,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다른 기술자가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었거든요.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에서 온 기술 지원팀장이 감탄했어요. 6개월 교육으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게 되다니. 그날 밤 저는 아무다리아 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해냈구나.
단순히 외국 열차를 들여온 게 아니라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뤄낸 거라고요. 알리셰르가 제게 말했어요. 국장님, 이제 정말 자신 있어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모습이라고요. 첫 운행 성공 후 1년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타슈켄트 공과대학의 철도공학과가 새로 설립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교수진이 파견되어 왔어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철도 전문가를 직접 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 총장이 개교식에서 말했어요.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말이죠. 첫 입학생 모집에 무려 800명이 지원했어요. 정원은 100명이었는데 말이죠. 젊은이들이 철도 기술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 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에 왔어요. 2호선 노선 설계에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 거였습니다. 알리셰르, 정말 우리가 직접 설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국장님, 한국에서 6개월 동안 배운 게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2호선은 타슈켄트에서 부하라까지 600km 구간이었어요. 1호선보다 훨씬 복잡한 노선이었죠. 하지만 우리 기술자들은 자신있게 도전했어요. 설계 과정에서 한국 측은 조언자 역할만 했어요. 실제 설계는 모두 우즈베키스탄 팀이 주도했습니다. 이 구간은 염분이 많은 토양이라 특별한 기초 공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르후드가 지질 조사 결과를 보고했어요. 그럼 한국에서 배운 염의 대응 기술을 적용해보죠. 알리셰르가 답했어요. 8개월 후 2호선 설계가 완료됐어요. 한국 기술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 기술 고문이 말했어요. 이 정도면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설계예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아프로시옵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연락해온 거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기술 독립 모델을 우리도 적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룬 성과가 단순히 우즈베키스탄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2년 후, 첫 우즈베키스탄 철도공학과 졸업생들이 배출됐어요. 그들은 모두 아프로시옵 운영팀에 합류했습니다. 국장님, 이제 정말 완전한 자립이네요. 알리셰르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교육하고,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마지막 브리핑 자리에서 저는 지난 5년을 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설렘, 러시아의 압박 속에서도 밀어붙인 결정,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기술 독립. 여러분, 우리가 얻은 건 단순한 고속열차가 아닙니다. 저는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얻은 건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평원을 가로지르며 달리고 있는 아프로시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주도권이었다고요. 아프로시옵은 단순한 열차가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자부심이었다고요. 알리셰르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국장님, 한국 분들께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이렇게 전해주세요. 당신들이 준 것은 단순한 열차가 아니라 우리가 사막을 정복할 수 있게 해준 날개입니다. 라고요. 그날 밤 저는 아무다리아 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여정이 꿈만 같다고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로시옵은 매일 사마르칸트와 타슈켄트 사이를 달리고 있어요. 새로운 실크로드의 시작을 알리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한국의 기술이 우즈베키스탄 사막을 달리며 새로운 실크로드를 열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미친 짓이라고 여겨졌던 그 선택이 결국 한 나라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빠른 속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 독립을 통해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힘을 보여준 거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한국 기술의 진짜 가치와 우리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질 한국의 이야기들을 계속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